처음 보도가 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을 했다. 이 4시간 동안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에게 당신이 총리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가 그걸 이제 덥석받지 못해서 그런지 정말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렇고 하면서 김한길을 청거를 했다, 추천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홍준표, 조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인선 속도 내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 보도가 된 거는 16일, 그러니까 그제 4시간 동안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뭐 반주도 한참 곁들였겠죠. 4시간. 그런데 아주 속 깊은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보도가 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을 했다. 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홍준표가 당 대표할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콤비가 잘 맞았죠.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했고, 김한길 총리 추천한 것은 아마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출신이죠. 그러니 국회 인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은 붙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추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내용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혼란이 정치권을 흔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박영선, 양정철 야권 인사 기용설로 여야 모두 반발하는 남북상이 이어질 경우 국정 쇄신 동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 상황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과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차기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비서실장을 인선해서 차기 총리 인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면 내일 장제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맞습니다. 이 절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비서실장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비서실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참모들, 비서실장이 되면 참모들, 뭐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나 참모 라인이 다시 꾸려지죠. 뭐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각에 대해서 쇄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는 비서실장이 먼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널A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하나 단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4시간 동안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에게 당신이 총리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총리론. 자, 홍준표 총리는, 죄송합니다. 홍준표 총리 제안을 받은 홍준표는 지금 대구시장이죠. 그리고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셀프 하방을 해서 대구시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했죠. 청문 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그 코너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는 대구시장실로 이재명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죄를 뿌렸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가 그걸 이제 덥석받지 못해서 그런지 정말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렇고 하면서 김한길을 청거를 했다, 추천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 출신들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민주당 총리로 뭐 박영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 보수 우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홍준표 정도는 그래도 총리를 뭐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홍준표라면은 야당에서도 인준을 그냥 부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홍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홍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종의 역선택 이야기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를 총리로 하면은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죠. 그러면 국민 또 세금이 또 수십억 들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홍준표는 이미 한 번 중간에 그만둬서 두 번 그만뒀죠. 그때 경남도지사 한 번 그만둬서 이제 총선에 나간다고, 대선에 나간다고. 그때는 보궐선거가 안 치러지게 이제 날짜를 조정했죠. 그런데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대구시장 나간다고 수성에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렸죠. 그때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미 한 번. 그래서 이인선 그 의원이 지금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본인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한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카드가 오히려 이 부작용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홍준표 본인이 일단 총리 제안을 고사를 했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맡아달라고 이렇게 할 끝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부작용들이 몇 가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국무총리 하면은 홍준표 이 본인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있어서 아마 마이웨이, 이 독불장군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국무총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홍준표는 자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차별화를 심하게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이 유해창 전 총리 YS 시절에 그 차별화를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